임차로 할 경우에는 25% 정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임장 가자. 안녕하세요. KB문화TV 임장가자 한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경의선 숲길 주변을 임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MZ세대 놀이터로 핫한 홍대 입구역 주변을 임장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홍대 상권을 탐방해보려고 하는데요. 코쿤홀딩스 고종욱 대표님과 함께 홍대 곳곳을 임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홍대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수익형 부동산 개발만 한 30년 정도 해왔고, 이제 코쿤이라는 브랜드로 공유 오피스, 공유 숙박, 뭐 이런 아이템들을 100개 지역에 3,000실 정도를 개발했어요. 직접이요? 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물 바로 뒤쪽에 글로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도 직영을 하고 있어요. 신촌이나 이대는 많이 죽었는데 홍대 쪽 상권이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상권은 물처럼 흘러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이대 쪽은 개발 사업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기존에 미용실, 뭐 화장품, 의류 이런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동네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그런 문화를 다 없애버렸어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연세대학교가 있는 신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홍대하고 가까이 있는데 이쪽 홍대 쪽에서 블랙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빨아들였어요. 또 여기가 이제 신촌 상권이나 이대 상권보다 유리한 점이 공항철도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내린 외국인들이 공항철도를 타고 오면 여기서 바로 내려서 이 근처에 숙소를 정해놓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 여기만의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코로나 이후로도 그러면은 좀 상권 변화가 홍대 쪽도 컸을 것 같은데 조금 잠깐 죽었다가 상권이 원래는 홍대 입구역 앞쪽으로 좀 활성화되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서교동에서 이 연남동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교동에서 연남동 쪽으로 상권이 움직인 건 아니고 서교동 쪽은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주택이 큰 집들이 많아요. 면적이 넓은 집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골목 투어가 서교동은 골목 투어가 안 돼요. 거기는 길들이 넓고 그래서. 근데 연남동은 이제 골목 투어를 할 수 있는 동네라고 아기자기하게 대지로 말하면은 뭐 30평, 40평 그 정도에 지어진 주택들이 많아서 또 우리 주거 문화를 그대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의선 숲길이 생기면서도 예, 그것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땅 위로 다니던 경의중앙선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서 그 공원화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버스킹들도 많이 하고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최근에 MZ세대들이 홍대로 많이 오잖아요. 핫한데 그들을 사로잡은 좀 임대업종 아이템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것들이 좀 새로운 게 있는지. 웹툰, 그다음에 이제 K-팝 관련된 그 캐릭터, 그 사진 같은 거, 이거 취미하고 굿즈 이런 것도 이제 수집하고 또 재밌는 게 이제 교환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바꾸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여기를 찾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MZ세대들이 홍대를 많이 찾는 이유는 그런 클럽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클럽을 가기 위해서 오는 그 MZ세대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다 보면은 지방에서 클럽 가려고 올라오는 손님들도 꽤나 있어요. 여전히 클럽은 그렇죠. 홍대에서 그리고 뭐 다트 게임 하면서 뭐 피자 먹고 이런 곳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여기 아무래도 이제 MZ세대들은 소비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다트 게임 하면서 거기서 피자도 시켜 먹기도 하고 가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뭐 보드 게임이라는 것도 있고 MZ세대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요소들이 많이 이 지역에는 많이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MZ들이 많이 찾는 동네다 보니까 투자를 하신다면 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거래 동향이나 뭐 임대료 시세 동향은 어떤지. 네. 이게 상권이 뜨는 거는 좋은데 네. 거기에 비례해서 네. 일단 부동산 값이 비싸죠? 네, 많이 네. 상승한다. 이제 그런 네, 또 네. 단점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홍대역 근처로는 너무 가격이 높기 네. 때문에 안쪽으로 많이 이쪽을- 들어가는데 이 정도 가격을 네.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14억 떼고 3천짜리가 있네요. 나와 네. 있네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그 아이템은 네. 이런 거를 매입하거나 임차를 해서 네. 여기는 아무래도 게스트들이 많이 오는 음.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개발하는 걸 1번으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14억, 뭐 15억 정도 매물 정도가 아마 투자하기에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매입해서 하는 게 좀 부담되면은 임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많이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월세만 잘 내면 보장을 받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입하는데 부담이 되면 임차도 가능합니다. 전세를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다세대 주택, 방 2개에 거실 하나를 보증금 뭐 2천에 월세 한 150 정도나 200 정도에 임차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고요.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이제 네. 집주인은 월세를 네. 받을 목적으로 네. 임대를 주기 때문에 네.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직접 그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계시니까 사례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그러시죠. 네. 네. 임장 가자. 네,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왔는데요. 어떤 공간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게스트들이 이용하는 공동 주방이고요. 주로 이제 외국인 여성들이 주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몇 분 정도 입실을 하시는 지금은 거예요? 이제 다 방은 10개 정도 10개. 있는데 이제 1인실도 있고 아. 2인실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뭐 10명에서 15명 정도. 주로 한 번 묵으시면 며칠 정도 묵다 가시나요? 보통? 좀 다양하긴 한데 그 장박, 장기로 숙박하는 분들도 있고. 손님들은 이제 1개월씩 있기도 하고 네, 짧게 가장 짧게. 많이 이제 오는 경우가 3박 4일, 2박 3일 아. 이 정도 와서 머물다 가요. 혼자 조용히. 머물다가 조용히 머물다가 이제 자기 여행 스케줄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짐 맡겨놓고 지방에 갔다 와서 찾아가지고 공항으로 나가서 출국하기도 하고 여기 홍대 입구역 공항철도가 진짜 가까운 입지여서 네, 네.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진짜 편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제일 선호하고 거기에서 이제 점수가 제일 잘 나와요. 단독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직접 살펴봤는데 지금 이렇게 좀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운영할 때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오니까 이제 접근성, 네. 이제 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수지 분석으로 볼 네. 때는 매입이나 임차하기 전에 내가 여기에다가 방을 몇 개 만들어서 몇 명을 받아가지고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고 내가 투자 비용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기본적인 수지 분석도 돼야 되겠죠. 그리고 외국어는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또 잘 돼 있어서 어플 이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 게스트하우스는 내가 다 홍보하고 내가 알리고 내가 마케팅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사실 홈페이지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에어비앤비.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손님이 오면은 그 오는 거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면 돼요. 이런 사업 환경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청소나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규모가 크면은 10명 이상을 재워야 된다고 하면은 전문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웬만하면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그 법규 상에도 네. 본인이 여기 거주하면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게스트하우스. 예, 그래서 규모를 네. 크게 한다고 하면은 뭐 호스텔이나 호텔로 가야 되겠지만은 여기는 민박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면서 소규모로 운영하는데 그 뜻을 목적을 두고 있어요.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으니까 뭐 팁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게스트하우스 내부 구조는 1인실 전용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 침대가 들어가는 도미토리라고 해요. 그 도미토리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오게 하는 주로 이제 패밀리 그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매출을 최대한으로 올리려면은
2층 침대를 넣어서 음. 좀 저가형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면 제일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근데 그 수익률은 사실 투자비하고 굉장히 그쵸. 밀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비싼 지역에 하느냐, 음. 우리 홍대역, 전철역 주변 가까운 지역에 하느냐, 좀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네.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이제 매입을 해서 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고요. 임차로 할 경우에는 25% 정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생각도 높은데요? 이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임차가 더 높게 나오네요. 임차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투자 비용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취득해서 한다고 하면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네. 자 20명을 재워서 나오는 매출을 기준으로 할 때 20억을 투자할 때 수익률하고 그렇죠. 10억을. 그러면 5억을 투자할 때 네. 수익률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임차할 경우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은 홍대 입구역 주변을 임장하면서 홍대 상권의 변화와 트렌드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홍대 입구 어떻게 가는지 제대로 아셨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지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 임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가자!